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카티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알테오젠도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당일에 바로 상한가 나왔고요. 이때 15일선 회복할 때 언급드렸었고, 개별로 이제 잡으셨던 분들이 이틀 만에 40% 수익 나왔고, 오늘은 정식 추천 드렸습니다. 추천 알람 사인 드렸고, 이렇게 W 반등을 노려라. 큰 박스 확인이 되었죠. 박스 상단까지 가면 5,700원까지입니다. 이렇게 5,700원까지 노리면 된다. 박스 매매고요. 박스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를 해라. 그리고 늘상 알려드리는 이 왼쪽 쌍바닥 검정 색깔 원에서 추천이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 올려보면 딱 이 자리가 이 검정 색깔 원 자리죠. 그리고 쌍바닥은 이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더 셉니다. 저점을 높이죠. 요게 추세 박스로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수평 박스로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은 요 짝궁뎅이 쌍바닥이 더 강하다. 아무튼 요 오른쪽 궁뎅이 쪽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짧게 손절을 잡고 신규 추매가 가능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만 요 쌍바닥 타점에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 상승하면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여기 저가 손절 짧게 잡고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시고요. 올라가면 크게 먹는 손익비 대응의 자리입니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자. 자, 카티스 보라색깔 385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신저가로 계속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하실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고 지하실 문이 열리면 그때 바로 그냥 손절 치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서 여기까지 노려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점을 좀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뉴스 없이 차트만으로만 추천드렸습니다. 차트 추천 후에 뉴스가 따라왔고요. 이렇게 빼꼼 돌파가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 뭔가 호재가 있다, 수급이 붙는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손절 잡고 매매하는 거고, 제가 굳이 수급을 보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단 이런 차트를 모르겠으면 재료 일정 알려주는 종목 위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 5월 말이 일정이었고 제가 4월 중순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 차트 몰라도 아무런 상관없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차트를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매수를 못했어요. 말이가 방구가, 이거 아주 많이 혼나야 됩니다.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일정주 차트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첫 번째, 차트를 제대로 배우면 어마무시하게 유리하다. 미친듯이 그냥 퀀텀 점프, 실력이 상승하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알려드렸던 쌍바닥, 단순 선긋기 이런 기초 과정이 아니라 심화 과정인 거래량, 파동, 세력 분석, 물량 분석 이런 것까지 가야 됩니다. 대개는 여기서 나가 떨어지죠. 심화 과정까지 가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런 심화 과정은커녕 단순 선긋기 기초 과정도 몰라도 재료 일정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트 몰라서 매수 못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재료 일정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 여기 이렇게 W 반등 노리고 검정 색깔 원에서 추천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박스 상단 부근까지 도달을 했죠. 보통 상한가 다음 날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박스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큰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지면 본전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중에 수익 실현하면서 현재 수익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떨어져도 수익이 확정이다. 보유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카톡 리딩 캡처고요. 11시 15분에 추천 알람 사인 드렸습니다. 카티스 5일선 회복했다. 역별 돌파 추입 반등이다. 무릎자리다. 늘상 추천드리는 정석 타점. 그리고 양호하다. 이 양호하다. 대단히 괜찮다. 매수 영역이다. 바로 1차 매수가 가능한 정식 알람 추천 매수 사인입니다. 양호 뜨면은 바로 1차 매수 가능해요. 알람 키워드다. 정식 추천이다. 차트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식 추천 알람 사인이고, 이걸 제가 왜 캡처해가지고 올리겠습니까?
매수가 가능하니까 추천 주니까 찍어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추천인지 설명을 했다. 이렇게 W 반등을 노려라. 목표가 박스 상단 5,700원쯤까지 노려라. 추천 사인이니까 당연히 손절가를 줬겠죠. 추천이 아닌데 손절가를 왜 줘?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여기 3885부터 4680 요 사이가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었다. 그리고 손절가 385 이걸 다시 보면 이 저가가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추천드린 가격부터 손절가까지 요 구간이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밑으로 밀렸어도 눌림 매수 홀딩을 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가가지고 이제 장중에 1차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엄청 운이 좋았던 호재지만 나는 좀 눌림 매수를 기다려 볼래 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가가지고 좀 아쉬운 게 된 거고요. 검정 색깔 별이 초보자분들을 위한 추천 알람 사인이죠. 근데 요 검정 색깔 별 양호 차트 1 4848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아침 먹어라, 점심 먹어라, 저녁 먹어라, 식탁에 앉아라, 숟가락 들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딱 요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바로 노랑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바로 가버렸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양호도 검정별이랑 똑같다. 차트 1도 검정별이랑 똑같다. 카티스를 또 친절하게 제가 다 그려놨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온다. 살짝 주황색깔 반등 확인이 되었죠. 그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고요.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올라갔다. 똑같잖아. 딱 요 타점이잖아. 딱 요 타점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그려보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백지를 딱 꺼내가지고 한번 그려봐. 이렇게 일단 크게 오른 다음에 크게 빠지면 반등이 조금 확인이 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전에 저점을 손절을 잡고 바로 가면 노랑으로 크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빠져도 보라색깔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하구나. 이걸 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요게 추천인가 아닌가 전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보라색깔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손절가 항상 드립니다. 다음 알테오젠 얘도 박스 돌파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오늘까지 역대 신고가 경신해 줍니다. 고점에서도 제가 눌림 자리에서 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 가속 붙어 가지고 400% 올라갔죠. 4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봉이고 4월에 좀 무너질 때 보라색깔 역시 손절 잡아드리고 요거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탈이 없죠? 그리고 빼꼼 올라왔습니다. 자, 빼꼼 올라오면 뭐라고 했죠? 두더지 머리 뭐 뉴스 볼 필요 없다. 왜 이렇게 빼꼼 올라오는데? 호재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으니까 빼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악재가 있었으면 밑으로 내려갔겠지. 밑으로 빼꼼 나왔겠지. 근데 위로 빼꼼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엄 방에 재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7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런 구간은 초보자분들이 보라색깔 이탈 나올 때 손절을 잘 못해요. 초보의 특징이죠. 손절 못하고 10만원까지 끌려 내려가고 막 6만원까지 끌려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큰 손실을 봅니다. 고수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삐끗해가 내려오면 딱 낙하산 펼쳐가지고 짧게 손절 빡 때리는데 그리고 뒤에 또 뭐 반복 매매를 하던가 해가지고 만회를 하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게 좀 잘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전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껄끄러운 자리는 맞았다. 역대 신고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리딩대로 잘 따라왔다면 자신있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알테오젠도 5월 17일에 박스 돌파 양호하다. 양호 검정별이랑 똑같죠. 추천드리고 70% 수익이 나왔다. 지금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관심을 끄시고 오버슈팅이 또 나온 구간이다. 다음 카페24 무릎자리 확인하고 쭉 크게 올라갔죠. 똑같은 타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보라색깔 손절 잡고 내려가면 짧게 손절하고 올라가면 크게 먹는다. 이렇게 미래의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가 확인이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 확인이 되었죠. 추천 드렸죠. 그리고 뿅 올라가가지고 오늘까지 110% 상승이 나와줍니다. 요때 종목의 끼를 봐야 돼요. 얘가 올라가면 이렇게 크게 가는구나. 요때부터 크게 올라갔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도 성공하면 크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짧게 손절해주는 거고 손익비 자리였죠.
카페24도 완벽한 교과서 차트입니다. 무릎 차트 교과서였다. 그리고 갭 하락했던 구간도 잘 복습하시고요.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한참 대기하다가 요 구간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검정 색깔 별로 카페24 드렸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쇼핑 생태계 확장. 카페24를 잘 복습을 했다면 에코프로머티도 6월 초에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발목자리 확인되었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바로 노랑으로 빵 올라가 주면서 크게 단기에 이틀 만에 45% 수익이 나와줬죠. 요거는 6월 7일에 5% 상승 중일 때 차트 1 정식 알람 매수 추천 사인 드렸습니다. 정식 추천이었습니다. 10만원 회복하는 자리, 10만원이 이전 맥점이었죠.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고 발목 자리였고 맥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알람 추천 사인을 드렸다. 이것도 운 좋게 바로 쭉 갔고요. 눌림 기다리던 분들은 또 아쉽게 놓치게 된 건데, 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소량 1차 매수라도 하는 것을 늘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0번을 들어가요. 10번을 들어가고 딱 3번만 크게 먹어줘도 총수익 마감이 가능합니다. 대신 7패가 나왔을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잘 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야구 선수들 4번 타자, 이대호 같은 4번 타자가 승률이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4번만 쳐도 엄청나게 잘 하는 거거든요. 10번에서 4번, 40% 승률만 나와도 4번 타자예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홈런을 때려준다 이거죠.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먹어준다. 홈런이 자주 나와준다. 그러면 이렇게 승률이 낮다 하더라도 총수익 마감이 가능하고요. 근데 추천주들의 승률은 대개 70%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3승 7패 정도가 나와줘요. 하지만 7개를 찔끔 먹는다면, 하락하는 3개를 손절하지 않는다면 승률이 70%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손실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승률은 중요치 않다. 이 손익비 대응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기록해보세요. 여러분들 승률 높을 겁니다. 근데 자꾸 찔끔 크게 가는 걸 찔끔 먹으니까 손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손절 안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주면 승률과 무관하게 총수익이 나와준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실제로 실매매 할 때 뭐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인지는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손익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평생토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좀 인지를 하고 반대로 대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 마인드 전환하고 분할 매수 꼭 하시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씨 내가 매도만 하니까 상승하네, 계열받네. 그러면 분할 매도하면 되잖아. 항상 매수든 매도든 분할을 해야 분할일이 적어집니다. 다음 에코앤드림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홀딩 사인 드렸고 쭉 가속 붙었습니다. 뒤에는 추세 이탈할 때 사인 드렸고요. 또 경고 사인 드렸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머티와 같은 자리, 카페24와 같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오늘도 고점 경신 최대 60% 수익이 단기에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역별 끊고 올라왔던 자리, 발목 자리였기 때문에 홀딩 사인 드렸고, 동일하게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주의하시고요. 딱 요 구간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죠. 그리고 추세를 돌릴 때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 엔캠은 빠지다가 이게 마이너스 40%입니다. 빠지다가 15일선 회복할 때 언급드렸고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에코앤드림은 요 자리에서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엔캠은 낮은 확률로 도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이 나온 경우도 덜어 있다. 근데 대개는 거의 다 에코앤드림처럼 쭉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엔캠은 현재 이렇게 회색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인성정보, 추세 박스 하단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기존에 추천드리고 180%까지 크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이번에 또 추세 하단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죠. 최대 23% 수익 나왔고요. 근데 이때 또 밀려요. 이렇게 또 밀립니다. 밀리고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지만 여전히 추세 위였기 때문에, 추세선 위였기 때문에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은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에요. 주가를 차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추세선을 절벽의 가드레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잘 주행하다가 가드레일 꼬라박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짧게 손절해 주시고요. 근데 가드레일 꼬라박지 않으면 정상주행하고 있는 거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자, 정상주행으로 가드레일 꼬라박지 않고 다시 재진입, 목적지까지 도로 안으로 다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최대 35% 수익이 나와줬죠. 이걸 잘 숙지하셔야 돼요. 위 같은 추세선은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다. 지키면 홀딩, 이탈 시에는 대응하는 기준이다. 이거를 알면, 이 맥점을 알면 손절은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손익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손익비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 짧게 손절하면 되는데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끌려 내려가죠. 병원 닫으면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한다. 이 내용으로 또 올라와줬고요. 인성정보는 재료가 2개죠. 원격 진료 그리고 액침 냉각. 이 재료 2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또한 일봉도 복습이 중요한데요.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 요 3,300원 정도까지 쉽게 간다라고 리딩을 드리면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으로 2,400원 정도까지 빠져도 눌림의 홀딩 구간이다. 그래도 저항까지 갈 수 있다. 바로 가는 흐름은 아니고 윗꼬리 수익 정도 주다가 결국은 또 밀려버립니다. 2,400원 정도까지 밀리죠. 하지만 초록 색깔 이렇게 요 흐름으로 올라올 수 있다 했고, 그대로 N 패턴 반등이 나와주면서 3,300원 근접하게 올라가주면서 오늘 최대 35% 수익을 줬습니다. 돌파 기준으로는 15%고요. 눌림 기준으로는 35%. 이제 추매를 하셨다면 요 사이에 중간값 수익이 나왔겠죠. 요 고가 내에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였고, 이전에도 크게 수익이 나와줬던 효자 종목이고, 이번에도 또 수익을 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아니라 타점이 중요한 거죠. 이 꼬다리에서 매수를 하면 괴로워요. 특히 여기서 2월에 매수를 했다면 얘는 지금 불효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종목의 잘못이야? 아니죠. 본인의 타점이 잘못된 거야. 제가 추천한 타점들은 다 바닥권이잖아요. 이런 꼬다리에서는 절대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타점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오버슈팅이 나온, 과한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무리하게 불나방 추격 매매를 하면 좋지가 않다. 종목과 사랑이 빠지지 말고 타점 공부를 잘하고 숙지를 하도록 합니다. 인성정보, 낙폭과대, 거래량이 없을 때 처음 추천드렸고요. 모아가는 자리다 라고 했고, 모아갔으면 오늘 고점 경신하면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추천주는 속도를 예측해서 제가 모아가는 자리, 느린 자리다 이런 것도 드리기 때문에 성향상, 환경상 급등주가 나는 어렵다.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대응도 잘 안된다. 괴롭다. 나랑 진짜 안 맞다. 사대가 안 맞다. 이러면 이런 발자리에 느린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정보를 제가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5월에 모아가는 자리다 라고 했고, 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고 상승이 나왔다. 명확하게 요런 자리들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매매 잘 숙지하시고요.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발목자리 추천 크게 올라갔고, 발목자리 여기가 모아가는 자리다 추천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각 타점들, 이전 타점도 복수를 하시고 최대 180% 수익이 나왔다. 다음 마니커 FNG 닭고기 관련주죠. 브라질 홍수가 터지면서 처음 추천드렸었고요. 이번에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와주면서 올라가 줍니다. 닭고기 수입 금지 관련. 자, 얘도 카티스랑 똑같죠. W 노리는 자리였고요. 박 상단까지 노리면 된다 추천드리고, 돌파 기준 15%, 눌림 기준 35% 수익이 나와줍니다. 박 상단 도달했고요. 이건 일봉입니다. 이때 1년선 안착하고 크게 파동이 나왔죠. 지금도 5월 초에 안착을 했거든요. 해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초록 색깔의 흐름으로 한번 쉬었다가 반등이 나와줍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2층 초입, 2층이 무릎이죠. 무릎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35%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요 발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느려요. 너무 느려요.
하지만 2층에서부터 장대 양봉이 터지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1층은 거래량이 없다. 2층부터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 무릎 자리, 가속이 붙는 자리. 어디서 가속이 붙는다? 2층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이것도 정석 무릎 추천 성공이고요. 추천주는 이렇게 노랑 초록 예상 흐름을 그려드립니다. 도로에 유도선처럼 이거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바로감 초록,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유도선 주가 예상 흐름 그려주니까 초록으로 빠져도 울지 말고 보라색깔 이탈 전까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색 구간은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뭐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좀 적어보세요. 좀 한글로 적어봐. 종이에다가. 신하가 검정별에 추천하면 초록으로 빠졌을 때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초록 화살표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좀 종이 적어보시라고. 기본 흐름으로 초록 화살표 대응합니다. 노랑으로 가는 건 보너스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이렇게 뉴스 알려드렸고요. 6월 10일에 호주산 닭고기 수입 금지, 그러면서 마니커 FNG 다시 한번 더 재추천 양호 사인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트도 알려드렸고요. 노트는 뭐냐? 노트 추천주 상세 양식입니다. 요 안에 돌파 매수가의 손절가, 눌림 매수가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포지션에 따른 목표가, 차트 설명, 재료 설명, 재무 설명, 위험 요소 설명, 온갖 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링크 클릭하면 이렇게 추천주 양식이 뜬다. 이 노트를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미음리을 키읔 이거 초성 뭔가요? 이거 마니커 FNG의 초성입니다. 검색하실 때 마니커 FNG 이거 7글자 다 치면 얼마나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초성으로 검색하면 순식간에 뚝딱이잖아요. 검색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초성을 넣어둡니다.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노트 이거 검색할 거면 글자를 4번 찍어야 되잖아. 근데 2번만 찍으면 되잖아요. 니은 티읕 2번만 찍어가지고 검색하면 되니까 초성을 잘 활용을 하시도록 한다. 닭고기는 마니커 FNG 딱 한 개 추천드렸고 얘가 제일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 얘도 여기 발 확인했고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바로 단계 크게 수익이 나왔죠. 뒤에도 반복 추천드렸고요. 최근에 또 5월 초에 눌림 매수 추천드렸는데 살짝 밀렸습니다. 밀렸던 구간에서 또 재추천드렸어요. 살짝 밀렸지만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낙폭과대 자리다 라고 했고, 오늘 17% 정도 급등이 나와줬죠. 해서 이제 재추천 기준으로 2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고요. 만약에 4월에 매수하고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손절을 못했어도 약수익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하죠.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을 했다면 재추천 나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만회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다 수익 전환 나왔어요. 요것도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분할 매수를 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도를 정해야 돼요. 무한 물타기를 하면 안되겠죠. 한도를 100만원 정하세요. 아니면 한도를 1000만원 정하세요. 본인의 그릇과 평단, 투자금에 따라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한 물타기 하지 말고 2번이나 3번 정도로 딱 끊어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시 1번 2분할 매수로 50만원 혹은 30만원 70만원 뒤에 더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1차 매수를 소량하고 뒤에 2차 매수를 더 크게 해야지 평단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3분할 매수, 처음에 2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다고. 근데 분할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욕심이 그득그득한 거지.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여기서 100만원 매수해가지고 바로 가길 바라는 거야.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조정 후에 상승하는 게 기본이라고. 바로 가는 건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 20만원 하고 빠지면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추매해가지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20만원 1차 매수, 30만원 2차 매수. 만약에 떨어졌으면 또 밑에서 50만원 추가 매수 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탈출이 수월하게 가능하다. 제발 좀 분할 매수 하시고 분할 매도 좀 하세요. 다음 조회 상위 종목, 요거 간단하게 차트 설명 볼게요. 월봉으로만 간단히 볼게요. 대주전자 재료
크게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큰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1차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돌파 해주고 꼬리까지 3차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고보 영역이니까 좀 초보자분들 뒤늦게 추격하지 마시고 약간 이런 유사 구간에 고점 폭탄 돌리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고점 폭탄 돌리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다가 꺾이면 보유자분들은 분할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만약에 꺾이면 분할매도 이렇게 해주시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면 되죠. 다음은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요때 대시세 나와줬고 쭉 빠지다가 8,000원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또 이전 맥점이 만원이죠. 만원 지지받다가 이탈하니까 죽었고 올라오니까 저항받습니다. 저항. 그리고 이 자리에서 뚫고 올리고 다시 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맥점 만원을 돌파하고 올라갔다. 항상 이전의 맥점을 잘 숙지하고 돌파한 척 했을 때 재매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역시 여기가 머리 자리긴 하지만 현재 어깨까지 올라온 상태죠. 여기가 발이고 무릎, 어깨, 머리 정도까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 자리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고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추세 꺾이면 매도 시작하시고 지키면 홀딩 가능하다. 월봉상의 지지는 12,000원 그리고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1,000원 단위로 지지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나노신소재. 작년에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살짝 밀린 자리에서 역배열 끊고 좀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조금 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고요. 어쨌든 발 확인, 그 다음에 발목 무릎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머리죠. 여기 밑에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박스 매매 구간이고, 다음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 음봉 윗꼬리도 떴고 추세 이탈했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자리다. 제가 항상 경고드리는 게 이거죠. 대시세가 나오면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진다.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이때도 리딩 드렸습니다. 이거 가짜 반등이라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일단 하방이 멈추고 박스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이 패턴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이 자리 추가 하락으로 이렇게 빠져버렸죠. 에코프로를 제가 계속 지금 경고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에코프로도 이 차트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가 똑같죠. 지금 이 자리를 이탈했고 또 여기 밑에 이탈하면 크게 밀릴 수가 있다. 에코프로도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해야 돼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도 여러분들이 반등 나올 때 그럼 그렇지 가지야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럼 그렇지 가지야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가짜 반등이었죠. 계속 가짜 반등을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석 패턴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모두에게 수익권을 또 주기를 바라겠고요. 에코프로는 여기서부터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때부터는 계속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이후로 고점 찍고 빠지고 있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다가 살짝 이제 또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랑 가짜 반등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25,000원 해보기 중요하죠. 다음 포스코 DX. 포스코 DX는 제가 포스코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요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었고요. 돌파 나올 때도 추천, 여기서도 추천드렸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 사인 드렸고요. 현재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요. 역시 동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에코프로랑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들 다 동일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최근에 저가를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또 이탈하면 더 크게 밀리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영원히 홀딩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크게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구간도 보시면 오버슈팅 나왔다가 이후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밀리잖아요. 이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제자리까지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때 뭐 코로나 글로벌 악재가 걸린 자리긴 한데 어쨌든 요런 반토막 이상의 파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오버슈팅이 더욱더 많이 나온 자리에서는 더 크게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10년이 지나도 이 고점을 회복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네이처셀 같은 거 뭐 제약주긴 하지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이처셀 추천 타점은 요렇게 뭐 요런 자리들 추천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걸 잘 숙지를 해야 돼요. 대시세가 크게 나오면 여기서 물렸을 때 10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다.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용감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태성, 태양 말고 태성도 역대 신고가 자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국순당, 순당이는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와 주다가 쌍바닥 반등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이렇게 6,000원 뚫고 올리면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건 일봉을 좀 볼게요. 최근에 여기서 2년선에서 정직하게 저항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6,50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던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량 매도 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분할 매도 하셨던 분들은 남아있는 물량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좀 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항상 가급적 분할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분봉으로 보면 6,500원 기준으로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2년선 한번 맞고 떨어졌고, 뒤에서 힘싸움 하다가 뚫고 올렸습니다. 이때 재돌파할 때 언급 드렸었고요. M 패턴으로 반등이 성공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딱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일부만 매도를 하고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을 했다면 뒤에 있는 물량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얘는 단일가고 내일 단일가 풀리죠. 6월 12일에 단일가가 풀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크게 올랐고요. 크게 역배열 자리, 크게 역배열 여기 기준으로 여기 딱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를 5만원 정도를 돌파한 척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전고점이랑도 일치하는 두 개의 맥점 자리고요. 5만원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릴 거고, 이탈하면 또 크게 밀리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크게 W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 W가 박스잖아요. 박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안착을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또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요 자리에 있다, 요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뚫고 올려야지, 여기를 뚫고 올려야지, 안착을 해야지 요 전고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실패하면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흐름을 조심을 하자. 다음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고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매매 하시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힘이 크게 열리는 거고요. 박스 매매로 위아래 변곡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6월 1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주류 관련주 K푸드 다음 주인공은 K 막걸리다. 막걸리 해외 누적 매출이 600억 돌파했다. 국순당이 상한가 나왔고, 보혜양주 무학 제주맥주 커플링 강세,
풍국주 정도 주류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주류 관련주기도 해요. 나라셀라는 와인 관련주죠. 다음 리튬 관련주, 바닥권에서 반등,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진입했다. 이에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다만 대시세가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하단에서 이제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단 훨 나은 흐름이지만 어쨌든 계속 가짜 반등은 의식을 하면서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2차전지 일정주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인터배터리 일정 있고요. 7월 4일에 중국 전기차 관세부가 일정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제일 MNS, 미래나노텍, 에코엠드림. 이 중에 에코엠드림, 에코프로머티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환농화성도 추천드리고 오늘 급등 나왔고. 다음 음극재 관련주, 실리콘 음극재 기반 배터리 탑재 내용, 대주전자 재료 뭐 앞에 겹치는 애들입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LIG 넥스원 미국 로봇 업체 인수 막바지 인수 이슈로 아지넥스텍 모델 솔루션, 아지넥스텍은 삼성전자랑 또 엮여가지고 호재 터졌고요. 다음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은 SDN 대장으로 추천드리고 70% 수익이 나온 섹터죠. 얘가 밥동이 나와가지고 좀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낙폭과대 반등으로 윗골이 마감했고요. 미중 갈등 심화에 국내 태양광 업체 반사이익 기대. 이미 한번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짜 반등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성파이텍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장중 바로 시초에 상한가 출발했다가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초에 좀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다음 반도체 관련주, VM, 태성, GST, 아나페스. GST가 기존의 액침 냉각 관련주인데 오늘 1대1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걸레락 강세 나왔다가 무상증자까지 다시 크게 하락하는 건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제약 의료기기, 이노시스, JW홀딩스, 피플바이오. 이노시스처럼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거래 재개가 되면 첫날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3거래일 내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아요. 오늘도 정석 반짝했네요. 고가 28%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1%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봅시다. 거래 재개되고 시초에 반짝 28% 튀었다가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튀었다가 아침에 튀었다가 이렇게 하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면 요 시초에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분봉을 보면 이렇게 시초에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죽었죠. 신라젠으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신라젠도 당연히 빠르면 첫날, 늦으면 3일 내로 정리를 하라고 했고요. 첫날에 올라갔고, 자, 3거래일째가 고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았다. 뒤에는 현재 또 크게 빠져있는 상태고요.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해서 다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호재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심한 표현인데 얘네가 식물인간이 된 거잖아요. 식물인간이 됐다가 어찌어찌 깨어났는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거야. 워낙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달려나갈 힘이 없는 거지. 체력이 아직 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체력이 이전과 다르다. 아픈 상태다. 여전히 아픈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 재개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 뒤에도 좀 빌빌거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거래 재개된 다음에 이렇게 또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낮은 확률이다. 다음 C추 관련주, 대한고래, 웨이버스, 수암기계공업, 동아지질, 해인. 기존에 반응 보여줬던 애들이 계속 흔들면서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일정주로 봐야 되겠죠. 7월에 C추 위치를 선정한다. 12월 말에 작업을 시작한다. 요 일정으로 이제 크게 흔들면서 움직일 거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쏠쏠한 섹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자꾸 윗골이 물리고 변동이 크니까 장중에 매수했다가 윗골이 물리는 경우가 잦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하더라도 종가 매수 위주로 하시고요. 다음 음식료 글로벌 K푸드 인기가 지속이다. 그리고 폭염 예보에 따른 수혜도 있고 이틀 연속 반응이 나왔습니다. 혜태 제과식품, 크라운 제과, 한성기업, 김관련주, 우양 핫도그 김밥, 마니커 FNG 닭고기 수익금지 이슈가 있었고요. 양자하모, 엑스게이트 이런 애들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전선 관련주 한전산업, 세명전기, 재룡산업 일부 제외하고는 다 좀 반짝하는 식으로 가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력 관련주들이 전선 관련주들이 워낙 크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올랐던 애들은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좀 주의를 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요중에 카티스 인성정보가 정식 추천주였고요.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파세코는 제가 121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다. 맥점을 안착한 자리다 라고 알려드렸고 오늘 17% 정도 반짝 나와줬고요. 작년에는 여름 수혜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6월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쭉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6월에 반응이 크게 나와주네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뒤늦게 보지 말고 실시간으로 카톡, 텔레그램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만 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월 5,900원짜리 방에 한국 화장품 제조 추천드리고 단기에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천하고 어쩌다 크게 간 게 아닙니다. 노랑처럼 이전 노랑처럼 크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큰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다음 6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경동인베스트 시간의 상한가였고 흡수합병 인수 내용으로 고가 15%,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 전고점 11만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대성 파인텍 제대로 반짝 나왔습니다. 상한가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이 나왔고요. 오후장에 좀 반등 나와주더니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현대 트랜시스 협력업체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감속기 납품 관련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쉽게 1년선 안착을 실패했고 이전처럼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동전주 구간이니까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JW홀딩스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고가 23%, 종가 6% 얘도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장기 입형 안착을 실패하고 여기서 마감이 되었고요. 다음 에코앤드림 시간의 8.7% 오버행이 해소가 되었다. 고가 17%, 종가 10%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상승 마감한 편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반복 추천 드렸었고 단기에 크게 올라가 줍니다. 추천 이유는 역별 끊었으니까 발목 자리 확인 여기가 발, 무릎의 상상 추천드리죠. 그리고 지금 어깨 자리 와 있습니다. 여기가 머리 자리고 무릎에 사서 어깨까지만 먹어도 30% 정도의 수익이 쉽게 나옵니다. 꼭 머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어깨까지만 가도 수익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확률은 엄청나게 낮죠. 이것도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크게 올라간 거고요. 보통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이렇게 또 크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지금은 아직은 홀딩 구간이나 꺾이게 된다면 분할 매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플레이디는 시간에 6% 상승이었고 네이버 치즈직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 이에 고가 16%,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끄어드렸던 역배열 딱 맞고 떨어졌고요. 최악으로는 이제 이렇게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죠. 6,000원 지켜야 됩니다. 6,000원 지키면 상관없어. 하지만
6,000원 이탈 나오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6,000원을 지켜라. SM백셀 뭐 뉴스 없이 조금 찔끔 나왔고, 이런 신저가 종목은 관심이 없습니다. 레몬레인 박스 돌파로 올라가줬고, 경영권 분쟁,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4%, 정석 반짝입니다. 고점 경신해줬다가 밀렸고, 얘도 지금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는 15,400원을 지켜야 됩니다. 경영권 분쟁 지속. 와이즈버즈 플레이드랑 똑같은 내용으로 반짝 나왔고요. 장기평 돌파 실패. JW 중에 제약 질금, 컴퍼니 K 질금, 플레이그램 질금, 동전주 주의하시고, 단기 고점. EM넷 플레이드랑 같은 내용으로 질금, 에이펙트 질금, 광무 질금, 사이맥스 질금, 에코프로머티에도 질금. 아직 추세 유지 중이죠. 에코프로머티도 역배열을 끄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추세 유지 중. 에코 앤 드림처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DIC 질금.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상승 마감한 게 에코 앤 드림 얘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는데 오늘은 상승 마감 종목이 없다. 그리고 제일 크게 정석으로 대성파인텍, 경동인베스트 얘가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6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Q캐피탈 상한가, 초록뱀 미디어를 품는다. 인수 이슈. 관련주인 TN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퍼티 셋 다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동전주네요. 대시세 준 다음에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로 크게 빠지고 있고, 뭐 요때처럼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크게 올라와도 금방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시고요. 동전주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튀어줬다가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올라와줘도 또 내려가는 거 조심은 하시고요. 4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2년선 400원 안착 여부가 중요. 오늘 대성파인텍이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동전주 구간에서 크게 튀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죠. 이런 흐름을 경계를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전주들이 바닥에서 튈 때는 시원시원하게 막 여기까지도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꼬라박거든요. 이 흐름을 늘 좀 잘 생각하시고, 아무리 크게 올라가도 금방 또 제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TN 엔터테인먼트. 얘는 마찬가지로 역시 계속 밀리고 있죠. 계속 빠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바닥에서는 그래도 박스를 좀 유지해 주다가 최근도 이렇게 밥동 나와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튀어주면 이렇게 또 밀리는 거 조심을 합시다. 2,400원 2년선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다음 시티 브라퍼. 얘도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죠. 급등이 나와도 계속 저점 경신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똑같이 튀었다가 빠진 구간이 있고, 얘도 동전주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었다 빠지는 흐름 경계를 합시다. 55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합니다. 2년선이랑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네요. 이 세 종목들 다 뭐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르겠으나 꺾이게 되는 흐름이 나오면 제자리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을 하자. 요런 세 종목들은 제 관심에는 완전히 없습니다. 2년선을 가든 3년선을 가든 관심이 없다. 다음 삼부토건 상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5월 말에 뉴스가 있었고 계속 부각이 되고 있네요. 삼부토건은 이렇게 추천 주요하게 드렸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역시 제자리까지 빠졌죠. 이때는 대선 이낙연 관련으로 올라갔고, 이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올라갔고, 현재는 침체 구간이고, 재건주들도 지금 대시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재건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무너져 있는 구간이죠. 얘도 복습이 중요한 게 정석으로 하락이 나왔네요.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 이탈이 나오거나 헤드앤숄더 이탈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렇게 쌍봉 이탈 흐름이 나와줍니다. 121선 이탈하면서 죽었고, 지금은 여기 장기 2평 구간 2,000원 초반대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현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작은 박스 상단 1,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네요. 다음 전선 관련주 재룡산업 상한가 나머지 2%에서 6% 정도. 얘네도 대시세 준 다음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죠. 재룡산업 이렇게 대시세 나와줬다가 쭉 크게 빠지고, 자, 고점에서 블라방 매매했으면 마이너스 45% 당했네요. 올라와주고 있고, 아까 앞에 배웠던 대로 지금 N 패턴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중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쌍봉 이탈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또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 일단은 상한가 종가 그리고 오늘의 저가 1차 2차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전고 돌파 시도를 할 거고요. 근데 이탈이 나오면, 여기 이탈이 나오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이 크니까 자꾸 이런 자리 꼬다리에서 추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추격하다가 운 좋게 올라갔지만 대개는 추격하다가 이렇게 쳐맞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는 건 또 낮은 확률이고, 보통은 이렇게 80%는 이렇게 빠집니다. 낮은 확률에 기대 가지고 승부를 걸 필요가 없죠. 승부를 걸 거면 손절을 짧게 잘 잡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나 6,000원 정도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탈하면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지키면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 정리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가든 바닥에서 들어가든 본인이 손절을 명확하게 딱 짧게 잡아주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10% 잡으나,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10% 잡으나, 여기서 들어가서 10% 손절을 잡으나 똑같은 마이너스 10%예요. 똑같은 손절을 똑같이 잡아주면 똑같은 손실폭이라고요. 근데 손절 안 하고 끌려 내려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해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꼬다리에서 추격하지 말자. 가급적 무릎 자리를 공략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도 다 전력주도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세명전기도 차트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력주는 9월부터 HD 현대 일렉트릭 7만원에 추천 드려가지고 20만원 이상 노리라고 했고, 크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단봉으로 이쁘게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진짜 수월했죠. 요 구간 7만원대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추세 이탈 없이 21선 이탈 없이 이렇게 쭉쭉 이쁘게 잘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조금 이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여기까지 홀딩하기 수월했습니다. 그쵸? 20만원의 전량 매도 했어도 180% 수익이고요. 뒤에도 계속 홀딩하기가 수월했다. 지금도 얘네는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애들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일단 25만원 지지 1차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 해주는 식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구름 이탈 나올 수 있고, 구름 이탈하면 121선까지 빠질 거고요. 아직은 추세 유지 중이지만 계속 지금은 고점 폭탄 돌리기를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점으로 새로운 파동이 열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최대 350% 수익 나왔고요. 여기가 무릎 자리.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단동으로 천천히 움직였죠. 제가 추천하자마자 장대 양봉이 팍팍팍팍 튀어가지고 가속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다음 저스템 상한가 9.9%. 2월에 고점 찍고 쭉 역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월봉은 변곡점 요 자리 11,000원 정도 변곡점까지 빠졌고요. 이렇게 큰 박스입니다. 역배열 끊고 쭉 올라갔고요. 지금도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하고요. 아직은 큰 역배열에 갇혀있다. 월봉 박스 하단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일봉상으로 이 자리죠. 16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되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고요.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크게 작게 역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역배열. 일단 낙폭과대 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아직은 가짜 반등을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밑에 1600원을 지켜라. 시간의 상한가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최근 장기입형 저항 맞고 떨어졌죠. 장기입형 밀집되어 있는 13,000 후반대 안착도 중요하고요. 다음 베셀. 베셀도 예전에 무릎에서 추천드리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던 애인데 뒤에는 밥동 나와주고 있고요. 환기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한 종목이죠.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 3자배정.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한다, 이 내용으로 올라갔고, 동전주가 되었네요. 동전주 환기 종목. 제가 추천을 드렸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역배열 끊어줄 때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택시, 뭐 이런 자동차, 하늘 나는 자동차, 이런 내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크게 올라갔고요. 뒤에는 대시세 나온 다음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정석 흐름으로 빠집니다. 역시 동전주답게 바닥에서 튀어줄 때 시원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무상증자 권리락 강세 나왔고 무상증자일까지 빠졌고요. 이것도 동전주니까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121선 500원 후반대 안착이 중요하겠네요. 시간으로는 43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환기 종목이고 위험한 종목이니까 관심 없는 종목. 여기서 이제 이전처럼 뭐 상한가 나오고 2연상 나오고 3연상 나오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가든 말든 어쩌라고. 다음 음식료 관련주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식품. 얘네가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월봉 박스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두 번째 전고점까지는 도달 못하고 살짝 밀린 상태고요. 2층 자리 위치에 있죠. 1층, 2층. 거래량이 전혀 없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팍 튀어버렸고 흔들어주는 구간. 이것도 지금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저가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탈하면 또 급등전의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의 저가 1400원을 지켜라. 다음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건 우선주고요. 우선주 이전처럼 이렇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 얘도 오늘의 저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 밑에 장기 입형 지지 두 개도 보시고, 다음 크라운 제과 이것도 우선주고 역시 동일하게 얘는 좀 더 벌써 급등전의 가격까지 빠지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조심을 하자. 크라운 혜태 홀딩스도 오늘의 저가 지지 중요. 이탈하면 이렇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혜태 제과식품
얘는 강하게 상한가 이후에 또 한 번 더 크게 올라가 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상한가 종가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보여주다가 빡 튀었고, 이 두 개 이탈하면 역시 급등전의 가을까지 회귀하는 거 경계를 하시고요. 지키면 상관없어요. 이탈하면 조심을 하자. 다음 이노시스, 요거는 장중 특징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했으니까 신라젠이랑 같이 설명해놨습니다. 그거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보시고,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 앞에 제가 설명한 거 보시고 빠르게 정리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빠른 교체로 주도주, 일정주로 넘어가자. 다음 카이노스메드 6%, 50만주 자사주 취득 결정. 신성장 동력 확보로 컨턴 점프 실현 기대가 된다. 7일의 뉴스고,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반응이 나와주고 있네요.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2년선이죠. 2년선 5,2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4,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거는 추천주였었죠. 여기 추천드리고 70% 상승 나왔다가 뒤에 밥동으로 죽었고요. 신저가로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다시 회복이 나왔습니다. 장기평도 회복이 나왔고, 이것도 바닥 대비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릎자리인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4,000원 지지가 중요하죠. 4,000원을 지켜라. 카이노스메드도 이렇게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이렇게 역별 끊어주는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70% 수익이 나왔었다. 월봉을 보시면 바닥권이었고요. 이렇게 역별 끊고 나와주는 자리, 여기서 추천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70% 수익을 줬다가 뒤에는 밀렸습니다. 현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꼬리는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는 3,000원 초반대. 다음 지노믹트리 5.9%. 6월 임상 결과 발표 주목. 5월 말에 뉴스가 있었고, 미국과 중국 진출 역전을 노린다. 월봉이 크게 박스. 일봉은 고점이 계속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으로 움직여 주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꼬리 맞고 떨어졌고, 이게 또 미래에 올라와 준다면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안착이 중요하다. 이 자리는 전고점이랑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무조건 맞고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자 이거죠. 안착을 하면 당연히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거고, 지금 거래량 없이 좀 움직여지는 구간이고, 현 박스는 이렇게 저가 지지, 저가랑 2년선 지지랑 유사하니까 2년선 최종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1차 지지, 2차 지지, 저항대는 1차, 2차. 다음 삼성공조 4%, 액침 냉각 후발주로, 후발 대장주로 등극한 종목이죠. 월봉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 돌파하고 빡 올라갔습니다. 한 40% 정도 올라갔다가 밀려있는 상태고, 일봉은 여기 2년선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갭하락 한번 나오고 반등 주면서 고점에서 큰 파동으로 힘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갭하락까지 나오면 11,000원 정도까지 빠지니까 이 점 숙지하시고요. 자, 요 자리랑 동일한 자리다.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 늘상 추천하는 타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역배열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줬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2년선을 돌파하고 가속이 나왔고요. 많이 크게 흔들어 제낍니다. 보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고점 박스는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요래 보시면 되고요. 15,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지지는
12,800원 정도, 12,800원을 지켜라. 여기 이탈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든 말든 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장기 입현까지 빠지는 흐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추세 유지 구간이나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에코앤드림, 요건 추천 주기 때문에 앞에다 설명드렸죠.